깡통전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상컨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이 깡통전세 거기다 심지어는 역전세에 해당되는 물건까지도 다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깡통전세를 식별하는 방법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되어야 안전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깡통전세로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입찰 경쟁률도 낮고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세 물건 중 8.3% 정도가 깡통전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6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자,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도 앞으로 깡통전세 물건이 부지기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깡통전세로 보이면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그 이유는 위험해 보이니까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깡통전세로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입찰 경쟁률도 낮고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깡통전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물건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사례를 보기 전에 먼저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깡통전세란 전셋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다 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봤자 전세금을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깡통전세의 유형인데요. 절대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집값은 전세금보다 높은데 선수의 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빌라왕처럼 한 사람이 많은 수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의 물건은 집주인이 체납한 선수의 세금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위험성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위험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낙찰가 외에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추가로 물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물건도 집주인이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물건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해야 될 것인지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건물의 명칭은 한경빌, 10층 중 1001호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4.65평, 그리고 건물의 전용 면적은 15.76평입니다. 감정가는 3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감정이 2021년, 이때가 가장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가장 높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감정가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거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41%가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 4,500여만원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그 옆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는 연속해서 유찰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5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 8월 9일입니다. 방금 내용을 보니까 이 41%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다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물건 역시 깡통전세가 의심된다고 했으니까 임차권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임차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자료상으로 현재 임차인이 한 명 나타나 있습니다. 김현모 씨. 지금 대항력과 관련해서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물건의 경우에는 최소한 1억 9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가를 써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을 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매매 시세 조사 그리고 임대 시세 조사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 외에 전입 확정 배당을 보겠습니다. 전입일자는 2015년 3월 30일이고요.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6일 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2월 13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한 것이죠. 따라서 낙찰대금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선순위 세입자니까 집행비용을 빼고 약간의 그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다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사건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세금이 있는지 조세채권이 있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찰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 청구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제도상으로 한계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보다 선순위 조세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등기부 기재 내용을 사사히 조사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최근에 교부 청구한 세금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이
임차권보다 과연 선수인으로 배당받을 채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를 한번 조사해 본다고 하면 대부분의 내용은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등기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등기부 현황 자료와 그리고 실제 등기부를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내용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2014년 12월 20일 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이날했습니다. 소유자는 한모경 씨하고 한모근 씨인데요. 각 2분의 1씩 공유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 4월 달에 근저당권이 하나 들어오고요. 바로 이 근저당권자가 2021년도 9월 8일 날 경매 신청을 해서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된 게 이후에도요, 가압류와 압류가 각 한 건씩 들어왔는데, 이 가압류는 한모경 씨 지분에 대한 가압류인데요. 가압류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청구 금액이 3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한모경 씨가 다른 데서도 임대를 했다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임대를 했다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주지 못해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른 사건의 그 미변제 보증금을 가지고 가압류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모경 씨는 다른 데 임대주택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한모근 씨 지분에 대한 압류인데요. 국세를 지금 체납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광명 세무서인데요. 이 국세 같은 것은 꽤 상당 금액이 될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방금 그 정리자료를 봤는데 어디에도 세금과 관련해서는 2022년 11월 15일 날 광명세무서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 지분인 한모근 씨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한 세금과 관해서는 임차권과 그 우열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다시 임차권을 보겠습니다. 임차권의 경우 지금 전입일자가 2015년 3월 30,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냐면 2015년 3월 31일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에 아무리 많은 세금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그 세금의 법정기일이 2015년 3월 31일 이후라고 한다면 결국은 임차 보증금이 세금보다도 빨리 변제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입찰자가 예상하지 못하게 세금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어쨌든 임차권이 2015년 3월 31일에 우선 변제권이 생겼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은 이 임차 보증금보다 선수의로 배당받아갈 채권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혹시 압류 등기가 존재한 바는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 등기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등기부 갑부인데요. 2014년 12월 22일 날 지금 공유자 한모경, 한모근 씨가 각 2분의 1씩 공유로 지금 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한모경 씨 지분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가 말소가 됐네요. 결국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경매가 취소 기각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당시 한모경 씨 지분이 한번 경매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잘 피해 나갔네요. 그리고 2020년도 11월 달에 1번 한모경 지분 압류, 고양시 일산 동구청에서 압류가 됐는데 이건 역시 금액은 뭐 그다지 크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말소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세금을 변제를 하고 말소를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 한모경 씨 지분이 21년 5월 3일 날 이루어졌는데 고양시 덕양구에서 했네요. 뭐 재산세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도 임대주택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세금을 변제해서 말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 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전체 물건에 대한 겁니다. 21년 8월 17일 날 됐는데 역시 그 아래 보면은 또 취하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9번, 순위번호 9번에 보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사건의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자, 이게 이루어지고 그 뒤에 아까 가압류, 압류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가 있는데요. 을구는 아까 이 사건 경매 신청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그 한 건밖에 없습니다. 방금 이 사건의 등기부를 봤는데요. 등기부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들 소유자가 이 물건 포함해서 이 물건과 같은 동 건물에 대해서 18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 말고도 현재 이 장소에서만 18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물건 중 일부는 이제 경매가 이미 됐고요. 또 일부는 현재 진행 사건인데, 자, 이처럼 그 임차인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부분 선수의 세입자가 있고 또 하나 세금도 많이 밀려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이 물건도 입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등기부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권보다 선수의 세금은 재산세 정도 말고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국세의 경우에는요, 당해세를 하더라도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다소간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 종부세는 임차권을 추월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국세기본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바로 올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상을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현장 가서 어떤 것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선수의 조세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세입자일 것입니다. 무려 지금 8년째 지금 여기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간에 세무서에서 과다한 조세 채권 가지고 압류가 돼서 공매에 처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시면 임차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 물건의 경우에는 애매하게나마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법원 문건 처리 내역상 2023년 6월 7일 유치권자 현某某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유치권 신고서 제출하였으나 물건 번호 중 특정 물건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후에 물건 내역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현재 현황상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임차인이 거의 8년째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건이 준공된 지가 2014년도잖아요. 그러면 거의 9년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심각하게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일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부분 역시 현장 조사를 가시면은 세입자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례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지난주 사례는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사건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점유자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나 있지만은 실제 그 점유자는 소유자와 배우자로 추정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권리일자보다 늦어서 설령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실전 사례는 인천 다세대 빌라 경매 사건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528928,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오늘 사건의 특징은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약력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어떤 금액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 보증금은 추가적으로 인수하지 않을 사건인데요. 혹시나 그 부분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